부산 동삼동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 망향대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맨홀이 냄새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학교 측은 2006년 8월 22일 인부들을 불러 맨홀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전 11시 10분경 인부 E씨가 맨홀 안에서 청색 옥매트 가방을 하나 발견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밖으로 꺼내보니 그 가방이 심각한 악취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그렇게 인부들은 가방을 열었고 안에서는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어 인부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피해자는 손이 결박된 채 속옷만 입고 있었고 꿇어 앉은 자세로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얼굴에는 아람마트라고 적힌 비닐봉투가 씌워져 목에서 매듭지어진 채 발견되었는데 사망 원인은 목이 졸려 사망한 질식사로 판정되었습니다. 시신의 부패 상태로 봤을 때 살해 시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난관에 봉착하는데요. 시신에서는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단서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그리고 얼굴에 씌워진 마트 비닐봉투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갔지만 속옷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되는 저가 제품이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비닐봉투에 써있는 아람마트, 이곳은 시신이 발견되기 1년 전인 2005년 3월 대형마트로 바뀐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로 바뀌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추정만 할 뿐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치과 기록을 조회해서 신원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피해자의 치아가 매우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치과 기록이 없어 조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부패가 진행되어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나마 피해자에 대해 알아낸 점은 40대 중반의 나이, 165cm의 키, 속옷 사이즈가 105 사이즈였다는 점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는 비교적 작은 키에 통통하고 비만인 체형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대학교 근방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피해자가 학생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조사 결과 해양대학교 학생 중에는 실종자가 없었으며 당시 대학교에서 대규모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장 근로자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원 파악에 주력했지만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나와서 일을 했더라도 내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결국 또 신원 파악에 실패하고 맙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안가 근처에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학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영도나 인근 부산 주민의 나들이는 물론 경남 지역에서 찾아오는 밤낚시꾼들도 상당히 많이 찾는 장소였습니다. 또 2010년대 말까지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고 출입 차량을 조회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까다로웠고 범위도 너무 넓은 탓이었습니다. 이 맨홀은 2001년쯤 만들어졌는데 공식적으로는 맨홀이 만들어진 후 시신이 발견된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의 맨홀은 맨홀 중에서도 꽤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실험한 바로는 맨홀을 열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쇠 지렛대를 이용해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고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맨홀뿐 아니라 시신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공범이 있어야 빠르고 안정적으로 유기가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범이 있다면 범인과 가족이거나 친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범인의 입장에서 제3자에게 시신 유기를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발각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 등 가까운 인물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독 범행일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맨홀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다면 쉽게 열 수 있었고 방법만 안다면 성인 남성의 힘으로 충분히 열 수 있었습니다. 소방용수에 사용되는 맨홀 역시 이와 비슷하여 소방관은 혼자서 1분 정도의 시간이면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독 범행이더라도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차에 싣고 와서 짧은 시간 내에 유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며 이러한 지역의 매너를 알만한 사람으로 영도, 넓게 잡으면 부산에 사는 사람일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가방에 집어넣는 등 시신을 유기한 상황을 해석해보면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면식범의 경우에 나타나는 패턴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져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면식범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2013년이 됐습니다. 2006년 당시에 과학기술로는 DNA 채취가 불가능했지만 2013년 피해자의 앞니에서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나 싶었지만 실종신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봐도 신원 파악에 실패했고 DNA를 대조해줄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DNA를 얻고도 신원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은 2016년 7월 14일에 압수영장을 받아 전사자의 유골이 묻힌 무덤을 파헤쳐 서울 성모병원에 3D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유골을 통해 사망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기술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월 5일 최신 3D 이미지 스캐닝 기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골격이 1차적으로 복원되었으며 8월 13일에는 얼굴 전체 복원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은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해자를 위해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